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트엔진은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내에 공급되는 공기 역시도 제트엔진을 통해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후 순환 시스템으로 공급된다.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지휘항공은 항공기 제트엔진뿐만 아니라 항전 시스템 및 다양한 항공 서비스의 선도주자로 2014년 20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휘항공은 훌륭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용, 민간용 제트엔진, 부품, 통합 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지휘항공은 군용 제트엔진인 TF-39 기술을 바탕으로 1971년 민간 엔진 시장에 진출했다. 그 후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에 출시한 CF6 엔진은 당시에도 가장 유명했고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된다. 중대형 항공기인 보잉 747, 767, 에어버스 330에 장착된다. CF6 제트엔진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에도 탑재되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자랑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트엔진 G290. G290 제트엔진은 보잉 777 시리즈 중 777-200LR 77L과 777-300ER 77W 전용으로 개발되었다. 기존 장거리 항공기 시장은 보잉 747, 에어버스 340 시리즈 등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네발 제트엔진 항공기인 747이나 340에 비해 쌍발 제트엔진으로 긴 항속거리와 월등한 연료 효율을 자랑하는 777의 탄생으로 장거리 항공기 시장의 판도는 급격히 변했고 현재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장거리 여객기다. 777의 엔진이 바로 G290이다. 보잉 777은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미주, 유럽, 대양주 노선 항공편의 주력으로 사용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트엔진. 제트엔진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흡기압축 연소 배기 과정이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다. 엔진 속으로 흡입된 공기는 압축된다. 압축된 공기를 연료와 연소시키면 고온의 고압력 상태가 된 가스가 터빈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킨다.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힘을 만들어낸다. 이 힘을 추력이라고 하는데 G290은 무려 127,900파운드 58톤의 추력을 낸다. 추력은 공기를 밀어내는 힘, 즉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G290은 크기 면에서도 팬 블레이드 직경이 3.1에서 3.4m에 달하는 거대한 제트엔진이다. 보잉의 747-400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자면 777과 747-400 모두 여객 수송 능력은 유사하다. 747-400에는 CF6 제트엔진 4기가 장착되어 약 14,000km, 13,450에서 14,2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데 비하여 777은 G290 제트엔진 2기가 장착되어 16,000km, 14,690에서 17,37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G290 제트엔진의 강력함과 효율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세계 최장거리 비행. 2005년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을 한 여객기의 제트엔진으로 G290은 다시 한번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보잉 777-200LR 기종으로 22시간 42분 동안 홍콩에서 태평양을 건너 런던으로 무려 21,601km, 지구 반바퀴에 가까운 거리를 날아갔다. 삼성정밀, 항공기 제트엔진 생산. 삼성정밀 대표 전상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신의 항공기의 제트 엔진 생산에 성공했다. 삼성정밀은 지난 79년 초 제트 엔진 사업을 개시한 이래 80년 8월에는 엔진 재생산에 성공하고 전문 기술자의 연수를 통한 기술 촉적으로 제트 엔진 생산에 착수하여 최근 것 생산 제품을 출하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제트 엔진 생산국이 됐다. 제트 엔진 제작은 최고도의 정밀 기술이 요구되며 이번 국내 생산을 계기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항공기 국산화 계획의 전기가 됐다.
삼성 측은 생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엔진 부품의 국산화 계획을 확대, 가속시킬 예정이어서 연관 정밀 기계 공업의 기술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세계 민간 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항공국에서는 최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삼성 정밀의 공인 해외 항공기 엔진 생산 공장에 자격을 부여한 바 있어 생산 엔진의 내수,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한화, 글로벌 메이저와 협력 항공 엔진 개발 나섰다. 한화그룹의 모태는 방산업이다. 그룹의 항공, 방산 주력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 비전을 한국형 로키드 마틴로 정하고 지난달 구조 재편을 마무리했다. 군용항공, 항공관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레이더 등 방산 산업 전반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미국 로키드 마틴과 유사한 사업 구조로 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항공 엔진 분야다. 그동안은 미국 프렛 앤드 휘트니와 GE, 영국 롤스로이스 등 세계 글로벌 메이저 업체가 70에서 80%를 석권하고 있는 시장에서 변방의 후발주자인 한화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한동안 단순 수주, 하청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이래 올 6월까지 8,600대 이상의 엔진을 누적 생산한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조 기업이다. 후발주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이들 메이저 업체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아오면서 결국 글로벌 항공 엔진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전환점의 계기는 위험 및 수익을 분담하는 RSP 위험 및 수익 분담 프로그램이다. 아무리 메이저 업체라 하더라도 새로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데 위험 부담이 큰 편이다. 연구, 개발에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고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데 15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실력 있는 부품 공급 업체를 불러들여 개발을 함께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이 RSP이다. 이전엔 세계 메이저 업체와 독일 MTU, 영국 GKN, 이탈리아 AVIO 등 소수 업체들만 RSP에 동참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PNW가 연료 효율을 높인 GTF 엔진을 개발하는 RSP에 한화를 파트너로 참여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PNW의 RSP 프로그램 담당 임원인 로버트 퀴는 한화가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RSP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은 걸음마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엔진 개발에 지난해에만 480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900억 원가량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GTF의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해 총 9억 달러를 수주한 상태다. GTF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의 기어 방식이 적용된 고효율 엔진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미들 터빈 프레임과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 등 두 가지 제품이 한화가 공동 개발했다. 이후에도 한화는 GE와 롤스로이스와도 RSP 계약을 성공시키며 관련 부품 수주액이 총 171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이른다. 한국형 제트 엔진의 개발은 가능할까? KF-X의 형상으로 지루한 논쟁을 하더니 그 고비를 넘어서자마자 엔진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우리 엔진을 얹고 싶은 심정이야 당연하지만 이곳에서 인정받는 분들조차 한국형 제트 엔진의 개발이 초등생이 대학생의 지식을 배우려는 무모한 행위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우리에게 항공기용 제트 엔진 개발은 넘사벽이고 우리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조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듯이 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만 해도 공개된 자료가 많은데 이렇게 무턱대고 자국을 비하하면 자신의 똑똑함이 돋보일 것으로 착각하는 건가요?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항공기용 제트 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터보제트 엔진의 활용도는 단순히 항공기용 엔진뿐만이 아니라
그 활용 분야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은 우리 밀매도 알고 있듯이 관계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엔진 개발은 대충 소재 개발과 설계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재의 개발은 전문성을 가진 연구진이 단위별로 연구하며 설계와 성능 시험은 우선 무인기와 소형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항공기 엔진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로 보이는 각각의 분야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합금 재료를 공중에 띄워놓고 용융 처리를 하여 새로운 합금을 만드는 공법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만든 한국형 핵융합로 K-스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2년 이 장치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제어하였는데 이때의 온도가 5000만 도였습니다.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진공으로 막을 수 있고 접촉에 의한 열 전달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여 공중에 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해도 햇볕과 같은 플라즈마의 복사열은 K-스타의 벽면에 그대로 투사됩니다. 아무리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해도 어느 정도 재질의 내열성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5000만 도의 초고열을 우리가 만든 열차 폐 장치가 견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K-스타가 제어할 플라즈마의 온도는 1억 도가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도 일종의 소재 개발에 포함됩니다. 엔진 설계 및 성능 시험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된 자료를 찾아보시라고 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를 추천합니다. 현재 추력만 LBF급 중소형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에 대하여 터빈 입구 온도 1400도씨 이상의 조건에서 고압 터빈의 공력 구조 냉각 설계 기술 개발 및 시험 평가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2014.011.30 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바로 2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2016.11.30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추력만 LBF급 중소형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됩니다. KF-X에 장착을 희망하는 414 엔진의 추력 22,000lbs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개발 속도는 우리 밀매가 예상하는 기간보다는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캐리온 페이지만 잘 살펴보아도 우리의 엔진 개발 의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밀매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하여 자제하겠습니다. 엔진 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초등생이 아닙니다. 그동안 절치부심하며 개발한 지식도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KF-X 1단계에 우리가 만든 엔진을 장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엔진을 우리의 전투기에 장착할 꿈을 꾸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KF-X 사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엔진 기술을 조금만 더 얻을 수 있다면 한국형 전투기 엔진의 개발은 결코 넘사벽이 아닙니다. 지금도 묵묵히 연구하는 개발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자국을 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며 개탄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판 막장 토론에서 궤변을 남발하는 논객과 같은 모양새로 모기방에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하는데 이는 참으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너무도 근거 없는 카더라를 내세워 우리 밀매들을 혼란케 하고 모처럼 결정된 KF-X 사업을 또다시 흔들려는 시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우리의 기술이 형편없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발제는 토론을 위한 글이 아니기에 댓글을 주셔도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